빡세게 준비됐으니까 다시 달려보자고 얘들아. 빡세게 간다. 자, 빈칸 순서대로 채우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얘들아. 왼쪽에는 프린트를 두시고 오른쪽에는 필기노트를 두시고 개념 이제 다시 한번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리해드릴 테니까 빠르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얘들아, 필기노트는 세 페이지를 펼쳐서 의문변동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선생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하면서 빈칸 다 채워보는 거야. 얘들아, 프린트부터 빈칸 채워봐.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문은요, 뜻을 가지고 빈칸,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 빈칸 채워볼 거야. 얘들아, 빨간 펜만 들어. 빨간 펜으로 빈칸 채우면 되고 연필로 필기하면 되지, 얘들아, 오른쪽에. 첫 번째, 소, 분절, 음은 나뉘잖아요. 음운에 있어서 큰 것, 얘들아, 우리 이렇게 구분했었잖아. 하나는 소 빈칸 채우시고 다른 하나는 뭐야, 얘들아? 큰 틀에서 소 빈칸 채우면 되지. 그래서 그 소에 자음과 모음 있는 거고 그 자음과 모음이 각각 구분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개수까지 적혀 있지, 얘들아? 자음은 어때, 얘들아? 정의 한 번씩만 적어봐. 오른쪽에 동그라미, 얘들아.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야. 모음은 어떻니, 얘들아?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필기되고 있어, 얘들아. 그리고 나서 모음에 단모음, 이중모음 구분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특성 있는 친구 기억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 우진아? 단만 모음인 친구 기억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옆에다가 필기만 메모해 두시면 되겠고, 운소에 해당하는 친구에 뭐 있었던 거야, 얘들아? 소리에 장단이라는 친구 빈칸 채워야 되겠죠? 이때 우리한테 주요하게 작동하는 게 최소 대립상이었는데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아. 빈칸 오직 한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었었지? 그래서 의문과 관련해서 뭐 정리했다고? 최소 대립상 정리했다는 거 기억해야 되지, 얘들아? 최소 대립상에 정의 빈칸 채울 수 있어야 돼. 변이음 넘어갈 거야. 의미 차이에 기여할까, 기여하지 못할까, 얘들아? 기여하지 못하고 동그라미 할 거야.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의 빈칸, 의문에 속하는 소리야. 그래서 아래 예시 적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의문의 종류 순서대로 구분해보는 거야, 얘들아. 이제 필기할 거 없어. 빈칸부터 잘 채워봐. OX 잘 표시해봐.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처럼 다른 소리와 잘 나눠지는 의문이었어. 정확히 소리마디의 경계가 그어지는 의문이어서 자음, 모음 있었지, 우진아? 빈칸 이어서 첫 번째 자음부터 살펴볼 거야.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 소리라니까? 그리고 이 자음은 반드시 시후야. 모음과 함께 발음돼야 음절 이룰 수 있었지. 아래 예시 살펴보시고 2번 괄호 2번 봤더니 예서야 모음 얘기하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소리였어. 홀로 발음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모음은 홀로 발음될 수 있었잖아, 얘들아. 그래서 아, 야 같은 것들 전부 다 어때?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모음만으로 음절이 구성되는 경우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 쳐두고 기억해야겠지, 얘들아? 그리고 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종류 순서대로 정리했었고, 세 번째, 반모음은 우리 뭐라고 기억하기로 했어, 얘들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 건 모음의 속성하고 똑같아. 근데 단모음과 함께 이중모음을 이루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 건 자음과 마찬가지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특성, 자음의 속성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반모음 정리했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J와 W 적어놨는데 J 아래에 뭐라고 적을 거야, 얘들아? 반모음? J는 우리 뭐라 그랬어? 반모음이라 그래서 머리 위에 반달 표시 했었던 거 기억나지? W는 뭐라 그랬어? 반모음 오 또는 우라고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모음의 종류까지 정리되셨으면 비분절음은 B로 넘어갈 거야. 우진아, 다른 소리와 잘 나눠지지 않아? 네, 나눠지지 않는 음은 비분절 음운입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소리의 경계 마디가 분명히 그어져, 안 그어져? 그어지지? 않겠죠. 그쵸? 잘하셨고요. 그래서 반드시 음소라는 자음과 모음, 반모음에 얹혀서 실현되겠죠?
빈칸 채우시고 그리고 그 중에 뭐가 있어 얘들아? 소리의 고정, 빈칸, 강약, 빈칸, 장단 순서대로 채우면 되고 상단에만 동그라미 쳐두면 되겠지? 현대국어에 소리의 장단만 남아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음 체계표, 단모음 체계표 채울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빈칸 스스로 다 채워볼 거야. 다음 시간까지 빈칸 전부 다 채워져 있으셔야 되고요. 자음 체계표 아래에 점 순서대로 살펴볼까? 조음 무엇에 따라서 구분하니 얘들아?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죠. 빈칸만 잘 채워봐. 소리의 세기는 예사소리 뭐라 그래 얘들아? 한자어로 평음. 된소리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경음. 그래서 된소리 대기 경음화였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거센소리 우리 뭐라고 불러? 격음. 빈칸 순서대로 채워주시면 되고 거센소리 대기는 우리 뭐라고 불렀어? 격음화라고 해서 경음이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목청의 떨림 유무에 따라서 유성음, 울림소리 빈칸 채우시면 되고 무성음, 안울림소리 빈칸 순서대로 채우시면 되겠죠?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구분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할 거야. 단모음 체계표 아래 가서 얘들아 두 가지 분류 기준 어때 얘들아? 처음에 혀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전설 후설. 그리고 두 번째 폐모음은 뭐라 그래 우리? 고모음. 그리고 고모음과 저모음의 중간은 중모음. 그치? 입이 많이 열려서 혀 위치가 가장 낮대. 그러면 저모음이죠. 순서대로 채우고 입술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면 원순. 그치? 동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면 평순. 잘했어. 그러면 아래에 별 표시 음절 갑시다.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야. 그래서 우리 음절이라는 거 뭐라고 기억하기로 했어? 초성 플러스 중성 플러스 종성. 모음 단독으로 초성 말고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어 있었잖아? 이런 것들이겠죠? 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 나, 다, 라 유형 순서대로 채워보는 거야 얘들아. 모음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어떤 경우 있을 것 같아? 아, 야, 여, 요 같은 것들 있을 수 있잖아 얘들아. 이거 쉽지? 이어서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된 경우 뭘 것 같아 얘들아? 안, 양, 연, 용 같은 것들 얘들아 다 만들어 볼 수 있잖아 얘들아. 활용해서. 그리고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경우는 뭐 가, 나, 자, 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예서야 어떤 경우 가능하겠어? 강, 날, 잠, 란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음과 모음과 자음의 조합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음절 순서대로 구분해 보시고 나서 음운 변동 빈칸 채우기 전에 나랑 그대로 순서대로 판서 정리해보고 나서 빈칸 채워줄 테니까 얘들아 필기하느라 빈칸 채우느라 정신 없으니까 음운 변동 칠판에 정리하고 나서 그거 토대로 빈칸 채우자. 얘들아 음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변동할 수밖에 없었어. 음운 변동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니 시우야? 네, 음운이 왜 변동합니까? 발음 때문에. 발음 때문에가 아니라 발음을 쉽게 하려고. 발음의 편의 때문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음운 변동 현상이라는 거 큰 틀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니? 얘들아 대답해줘. 교체, 네. 그 다음 탈락. 그 다음 그치 축약, 마지막 첨가 현상으로 구분되는데 교체 현상 정의 한 번만 내려보면 어떤 현상이었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뀝니다. 이거 어떻게 정의할 거야 얘들아? 이거 머릿속에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돼. 탈락은 있던 음운이 사라집니다. 축약은 어때 얘들아? 두 음운이 만나서 한 음운으로 줄어듭니다. 첨가 현상은 어때? 없던 음운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됐니? 무한 반복할 거야 이거. 그리고 나서 시 분석할 거야. 시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래 얘들아? 시는 잘 푸는데 문법에서 다 틀리면 어떡하게? 교체 현상 넘어가 봤더니 문법 진도 아직 하나도 안 나갔니 얘들아? 네. 아이고야 안타까워라. 교체 현상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음운 변동에 있어서 교체 현상부터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요거 한 가지만 좀 짚어보자 그랬어. 음운의 개수 변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우진아? 교체 현상에서 음운의 개수 변화 있어 없어? 없었어. 탈락 현상에서는? 그치 마이너스 1개. 축약은? 있어요. 마이너스 1개 있었어요. 두 음운이 만나서 하나로 줄어들잖아요. 축약 현상 있었지. 첨가 현상에서는 음운의 개수 변화 플러스 1개였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요거 토대로 이제 이어서 교체 현상 살펴보는 거야. 교체 현상의 첫 번째 현상부터 정리해 볼까 얘들아?
음운 변동의 교체 현상에서 첫 번째 현상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 음절의 끝 소리 규칙 기억해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라고 정리할 거야? 대표음 가느 다란 물 방 울 정리할 거야. 마지막 반복이야 얘들아. 대표음으로 발음 나는 현상이고 이거 말고 얘들아 내가 나머지 빈칸을 통해 정리해주겠지만 연음 현상과 구분할 줄 알았어야 됐어. 그치 얘들아? 연음이 먼저 일어나는지 형식 형태 소일 때와 실질 형태 소일 때 구분했었던 거 기억나지? 이거 말고도 뭐랑 구분할 수 있었어야 돼 얘들아? 된소리 대기와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됐던 거 기억나지? 된소리 대기와 어떻게 구분했었어야 돼? 닭의 리을 기역 받침이 기역 받침으로 발음 나는 건 리을이 탈락하는 대표음으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지만 탈락 현상이지만 닭과 같이 쌍기역 자음이 기역으로 바뀌는 건 대표음으로 바뀌는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현상 정리할 수 있었어 얘들아. 자음 동화 현상이라고 해서 같을 동자에 될 화자 쓴다고 자음이 같게 변하는 현상 정리했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지. 하나가 뭐야 얘들아? 비, 화. 다른 하나가 뭐였던 거야? 유, 화 현상이었던 거야. 각각의 예시 살펴봤었던 것만 기억하면 비음화의 국물 예시로 들어주면서 미음 또는 니은 또는 이응으로 교체되는 현상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뒷말이 모일 때 얘들아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말이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었었잖아. 동화의 방향성도 우리 같이 판단했었던 거 따로 정리할 거야. 유음화 현상은 뭐였어 얘들아?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었잖아. 앞말 또는 뒷말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됐니 얘들아? 그리고 나서 동화의 방향성 정리했었던 거 한 가지만 살펴보면 동화의 방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어. 대답해줘 볼래 얘들아? 동화의 방향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 첫 번째 순, 행, 그 다음 내가 영상 찍어서도 보여줬잖아. 그 다음 그치 민준아? 역행, 그 다음 민준아 또 뭐 있었어? 서로 상자 써서 상호 동화도 있었지. 순행 동화는 어떤 경우였어 얘들아? 이런 경우였지. 칼날이 최종적으로 발음이 칼날로 나는 것처럼 방향에 있어서 영향을 요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역행은 어땠어 얘들아? 요것처럼 음운 변동의 방향에 있어서 영향을 뒷자음이 앞에 자음에 주고 있었던 경우 기억나니? 그러면서 상호동화는 어떤 경우였어? 요런 경우 살펴보면서 백노에서 백노로 최종 발음이 나게 되는데 방향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 기억나지? 그렇게 동화의 방향 판단할 수 있었고 동화 방향 말고도 동화의 정도 판단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 둘 중 하나였는데 민준아. 첫 번째는 완전 동화, 다른 하나는 불완전 동화 구분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지? 예를 들어서 국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발음되게 되는데요. 방향성에 있어서는 역행인 거 알겠는데 미음과 완전히 동일한 자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억이 미음과 비슷한 계열의 비음으로만 발음나고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동화였었고 우리 칼날이나 신라처럼 달림을 발음을 해보면 달림으로 발음되면서 동화의 방향에 있어서는 뭐 순행인 건 알겠고 동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앞에 있는 자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과 완전히 동일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동화였었던 거 기억나지? 불완전 동화 우리 뭐라고 정리하기로 했어? 다른 말로 부분 동화라고 정리하기로 했었던 거 필기하면서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자음 동화 끝났더니 얘들아 세 번째 무슨 현상 살펴봤어? 모음도 동화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니? 모음 동화 현상 우리 뭐라고 기억하기로 했지? 이 모음이 역행이야 순행이야 민준아? 역행하여 동화하는 현상이었어. 기억했었어야 됐고 이 모음 역행 동화 현상 우리 예시 무엇을 통해 살펴봤습니까? 아기가 애기로 발음되는 현상 뒤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아가 아이 애로서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전설 모음으로 변한 거지. 그래서 전설 모음으로 변했습니다 해서 전설 모음화 현상이라고도 한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해야 되지? 이거 말고 표준어로 인정되는 친구들 몇 가지 있었던 거 기억해야 돼. 남비가 뭐가 돼 얘들아?
네, 냄비가 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 말고도 뭐도 있었어? 소금쟁이 같은 것들도 있었고, 풋내기 같은 것들도 전부 이모음 역행동화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전설모음화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겠지? 아모음은 후설모음에 있지만 애모음은 전설모음에 있었으니까 전설모음, 후설모음, 자음체계, 모음체계 표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 네 번째 현상 정리할 거야. 자음동화, 모음동화 말고 이제 뭐 살펴봐야 돼? 중요한 거? 구개음화 살펴봤었어야 됐지? 구개음화는 왜 중요한데? 자음동화는 자음끼리 동화하는 현상이야. 모음동화는 모음끼리 동화하는 현상이었어. 구개음화는 어떤 현상이었어, 민준아? 자음과 모음 간의 동화 현상이었었던 거 기억나지? 그렇기 때문에 구개음화 정의 내려보면 디귿 또는 티읕이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만나야 되지?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하고 그 형식 형태소가 뭐로 시작하고 있을 거야, 민준아? 그치? 형식 형태소 이 또는 반모음이지 얘들아? 이 또는 반모음이를 만나고 있을 때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읒 또는 치읒으로 발음됩니다 했었던 현상이지 얘들아? 요거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대신에 구개음화에서 중요하게 기억했어야 되는 게 뭐야 얘들아? 형식 형태소일 때만 발음 나기 때문에 뒤에 실질 형태소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개음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 판단하셔야 되고 우리 중요한 현상 또 한 가지 살펴봤었어 얘들아.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 일어나 안 일어나 민준아? 안 일어난다는 규칙도 명확하게 정리하셨어야 됐죠? 요거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요 두 가지 현상까지 같이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현상으로 정리했었던 게 무슨 현상이었어 얘들아? 된소리 되기였었던 거 기억해야 돼. 된소리 되기 현상은 된소리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얘들아? 경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경음화라는 한자음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된소리 되기에 네 가지 조건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첫 번째 규칙은 뭐였어 민준아? 된소리 되기의 첫 번째 규칙 받침 그치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규칙은 어간이었지? 용언이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 받침 뭐여야 돼? 그치?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 나는 현상. 세 번째 규칙은 뭐였지? 너무 잘하고 있어 그치? 한자어여야 되고 그 한자어의 받침이 뭐였어야 돼 형님? 그치? 리을이었어야 됐고 네 번째 규칙은 뭐였어? 우진아 대답해봐. 아니야. 관, 형, 사, 형 그치? 어민데요. 받침이 있으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지? 리을 뒤에서 일어나는 규칙 네 가지 기억할 거고 예시로서 발음 굳이 적어줄 필요 없지 얘들아? 국밥이 어떻게 발음돼? 국밥 이거 뭐가 발음돼? 넘고가 어떻게 발음돼? 넘고 기억나니 민준아? 현승아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됐어? 그치? 갈등으로 발음되고 있었던 거 기억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런 거는 뭐 할띠고 것을이라고 예시를 들어주면서 뒤에 있는 의존명사를 앞에 있는 관형어의 형태가 수식해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최종 발음 할 것을이 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얘들아, 마지막이야. 요렇게 교치 현상 정리하고 나서 우리 그 다음에 무슨 현상 살펴본 거야? 탈락 현상 살펴볼 수 있었어. 탈락 현상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 얘들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어? 하나는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 기억나니, 민준아?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우리 세 가지로 구분해봤었는데 민준아 어떤 현상으로 구분해봤지 우리? 첫 번째 자음의 무리가 내가 정확하게 넘버링 해줄 테니까 얘들아 다시금 잘 정리해봐. 첫 번째 현상 자음의 무리 군자 써서 자음군이 단순화됩니다. 자음군 단순화 현상 우리 둘 중 하나였었지 얘들아? 앞자음이 탈락하고 뒷자음으로 발음 나거나
혹은 앞자음으로 발음 나고 뒷자음이 탈락하거나 둘 중 하나였었던 거 기억날 거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각각의 예시로서 뒷자음으로 발음 나는 경우 닭 같은 경우 살펴봤고, 앞자음으로 발음 나는 경우 덜 같은 거 살펴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토대로 이제 두 번째 현상 넘어가기 이전에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었지. 리을 기억 받침 중에서 일부의 특수한 어휘를 만나고 있을 때에 읽고처럼 앞에 있는 자음으로 발음되는 예외의 경우, 넙죽하다, 넙둥글다처럼 리을 비읍 여덟처럼 리을 비읍 받침인데 넙죽하다, 넙둥글다로 뒤에 있는 받침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었지, 얘들아. 그래서 예외적인 현상 기억하는 게 중요했었고, 자음 탈락하는 경우 히읗 탈락 있었고요. 두 번째 현상. 세 번째 현상은 뭐 있었어, 얘들아? 리을 탈락하는 현상이 있었던 거 기억해야 되지?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 얘들아? 나타가 기본형이야. 그 뒤에 아라는 어미가 결합할 때 우리 뭐라고 발음해? 아로 발음하면서 히읗이 탈락되게 발음하는데, 우리 히읗 탈락과 리을 탈락의 중요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 날 더하기 니가 결합해서 나니라고 발음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날 더하기 니야, 얘들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나니라고 쓰고 발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민준아? 나니라고 발음된다고 표현하면서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근데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표기에 반영 안 되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됐었지. 그래서 히읗 탈락과 리을 탈락의 중요한 차이는 어때? 발음이 표기에 반영 안 되지만 반영됩니다. 아이고. 라고 구분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 구분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전부 표기에 반영된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야 돼, 얘들아. 그래서 모음 탈락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지, 얘들아? 아 또는 어라고 해서 같은 소리 동음이 탈락하는 경우 기억나니? 그리고 하나는 으가 탈락하는 경우 있었던 거. 그래서 예시를 좀 살펴보면, 가 더하기 아서의 경우에 우리 이거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가서라고 쓰고 가서라고 읽었었지. 으 같은 경우에는 잠그다가 기본형이야. 그 뒤에 아가 결합할 때 우리 이거 잠가라고 쓰고 잠가라고 읽었었던 거 기억하셔야 되죠?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발음과 표기가 전부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에 모음 탈락 전부가 해당하는구나 정리하실 수 있을 줄 아셔야 됩니다. 가 더하기 아서의 경우에 가서 이거 적은 거야, 얘들아. 가 더하기 아서의 경우에 가서라고 쓰고 가서라고 발음되는 거. 잠그 플러스 잠그다가 기본형이잖아. 뒤에 아라는 어미가 결합할 때 잠가라고 쓰고 잠가라고 읽는 거. 그거 얘기한 거야. 요렇게 구분해두고 나서 탈락 현상만 살펴본 거 아니잖아, 얘들아. 무슨 현상도 있었어? 축약 현상도 있었고 첨가 현상도 있었지, 얘들아. 축약 현상은 우리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 둘 중 하나였어, 얘들아. 하나는 자음이 축약되거나 다른 하나는 모음이 축약되거나. 자음 축약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얘들아. 우리 뭐라고 기억하기로 했어? 거센 소리 되기로 기억하기로 했어. 거센 소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현승아? 한자어로? 그치. 격음으로 부른다고 했어. 이 되기 현상이니까 격음화라고 부른다니까 된소리 되기랑 구분해줘야 된다니까. 규칙성은 너무 간단했잖아, 얘들아.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같은 예사소리가 앞 또는 뒤에서 히읗을 만나고 있을 때 전부 뭐로 줄어들 거야? 크, 트, 프, 츠로 줄어드는 현상이었지? 요거 기억할 수 있지, 유진아? 기억나시죠, 아가씨? 예서야 기억나지? 나 일부러 질문 안 하고 있어. 아가씨들 똑바로 잘 정리하고 명확하게 기억해봐. 그래서 자음 축약 현상으로 우리 이런 현상 살펴봤잖아. 조세 히읗 받침과 고 기역이 만나서 발음 어떻게 돼? 조코라고 발음되고 있었잖아, 얘들아. 이런 경우 축약 현상, 거센 소리 되기 자음 축약이라고 판단해야 되고,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했었어, 얘들아. 노타가 기본형의 히읗이 탈락한 형태로 그 뒤에 아가 결합하고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 얘들아 이거 히읗 탈락한 형태 그대로 오와 아라는 모음이 줄어들 수 있잖아. 이거 줄어들면 뭐가 될 것 같아? 놔가 되겠죠? 그래서 어때, 얘들아? 오와 아라는 이중모음이 형성된 거 보일 거야. 그럼 규칙성 너무 간단하잖아.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이 되었네요 라고 기억하면 끝이죠?
첨가현상은 규칙성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첨가현상 잘 정리할 수 있어야겠다 얘들아. 그치? 첨가현상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였는데 얘들아, 니은이 첨가되거나 선생님 너희 보기 좋게 여기에다 이렇게 정리해줄게. 잘 봐봐. 첨가현상 둘 중 하나야. 하나는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거나 다른 하나는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라고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너무 중요해서 첫 번째 조건 뭐였어 얘들아? 합성어나 파생어여야 돼.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이거 다 적어줄게. 잘 봐봐. 첫 번째 조건. 별 5개 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지 얘들아. 합성어이거나 파생어에서 두 번째 조건 뭐야 얘들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뭐야 얘들아? 뒷말이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일 경우에 이로 시작하거나 그냥 뭐 형태소라고 적을게 나는. 뒷말이 이로 시작할 때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이로 혹은 반모음 이로 시작하면 되니까 뭐가 가능해? 이나 반모음 이와 아가 결합하면 야, 이와 어가 결합하면 여, 이와 오가 결합하면 요, 이와 우가 결합하면 유 가능하겠지 얘들아? 뒷말이 이러한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게 되면 니은이 첨가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니? 별 5개 하고 요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 얘들아. 나 분명히 강조했어. 그리고 나서 예시를 좀 살펴보면 이렇잖아. 솜 더하기 이불이라니까 얘들아.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어근 얘들아 합성어잖아. 얘 어떻게 돼? 솜 이불이라고 쓰고 최종적으로 발음 어떻게 되는 거야? 솜 니불이라고 발음이 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야? 잘 봐봐 얘들아. 합성어 파생어 조건 1번 만족한 거 보이지 얘들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네 미음으로. 2번 조건 만족한 거 보이지? 그리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는 형태소인 거 보여? 3번 조건까지 만족했으니까 니은이 첨가됐다는 거 판단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요 경우도 마찬가지겠네 얘들아. 얘 한번 발음해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색 더하기 연필이라니까 얘들아. 그래서 우리 이걸 색연필이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음 순서대로 어떻게 변하는 거야? 색연필 되니? 그리고 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 우진아? 기억 이유가 바뀌어요. 이거 무슨 현상이야? 비음만. 그치, 할 수 있다니까. 생, 연, 필로 발음이 되면서 음 변동 현상 순차적으로 판단해보면 민준아 처음에 일어난 건? 어때? 앞말 자음으로 끝났어. 합성어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로서 반모음 이와 어가 결합한 형태인 이중모음인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 조건까지 세 번째 조건까지 다 충족한 거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일어나야 돼? 니은 첨가 현상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나서 비음화 현상 일어나는 거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니은 첨가 현상은 무슨 현상? 첨가 현상. 비음화 현상은 무슨 현상? 교체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까지 첨가 정리했으면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에는 요 예시만 좀 살펴보면 되지. 실제로 반모음이 첨가되는 경우. 피어가 발음될 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피어 그 자체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여로서 발음 가능하다니까요.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가 뭔데? 피에 있는 이 모음과 어에 있는 어 모음이 있을 때 발음될 때 피에 있는 이 모음과 여에 있는 여 모음 요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지. 이때에 이 여를 좀 살펴봤더니 반모음 이와 어가 결합한 형태로 어떤 반모음이 첨가되었습니다 라고 본다는 거지 얘들아. 이 어에서 여로 변하면서 어떤 반모음이 첨가되었습니다 해서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본다는 거 정리만 해두시면 되시죠?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예시 요것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진아 요거 기억나? 되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발음 어떻게 되는 거야? 되어도 가능하지만 되여도 가능하다는 거야. 얘들아 요 개념까지 정리하고 가자. 마지막 되어가 되여로 발음될 때 이 여가 어떻게 구성된다고 우진아?
반모음 이와 반모음 J. 반모음 이는 J라고 쓴다고요, 영문으로. 그래서 반모음 이를 가리킬 때 영문으로 J라고 표기하기도 한다는 의미지. 그리고 이 어라는 단모음과 결합해서 반모음의 정의 내가 지난 시간에 알려줬잖아, 얘들아. 반모음이 뭔데?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해서 우리 방금 빈칸도 채웠잖아, 얘들아. 이중 모음이 되는 친구지, 얘들아. 그래서 그걸 꼭 반드시 잘 기억해 보시고 이걸 토대로 반모음 이와 어가 결합해서 여가 되었구나 라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이 되어의 어라는 단모음엔 없었던 반모음 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본다는 거 정리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요. 되십니까? 네, 거기까지 정리해보시고 그럼 순서대로 빈칸 채워볼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판서 정리됐으면 프린트 보시고, 프린트를 이제 시험 직전까지 완벽하게 채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빈칸 순차적으로 태울 거야. 우리 다음 쪽으로 안 넘어가고, 얘들아.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빈칸 순서대로 채워보는 거야. 집중해서 따라와봐. 갈게, 얘들아.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순서대로 선생님이 적어놨어. 그럼 정의 순서대로 빈칸 집중해서 채울 거야, 얘들아.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빈칸 바뀌는 현상이라고 채울 수 있지, 민준아? 우진아, 그 다음 탈락 현상. 원래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잘했어. 축약 현상, 시우야.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현상이겠지? 첨가 현상은 어때? 없던 의문이 추가되는 현상이겠죠? 의문의 개수 변화 오른쪽에 채울 수 있어야 돼. 선생님하고 아까 정리해봤지? 의문의 개수 변화 순서대로 채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쵸? 너무 쉽다, 얘들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넘어갈 거야. 교체 현상 살펴보자고 하고 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 위치에 있는 자음이 7개만 채우면 되지? 뭐라고 채울 거야, 우진아? 그치,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채워주시면 되겠고, 아래에 있는 표에 기역, 쌍기역, 키읔은 뭐로 발음, 민준아? 기역. 니은은 뭐로 발음, 민준아? 니은. 디귿부터 히읗까지는 디귿. 리을은? 미음은? 비읍과 피읍은? 이응은? 잘했어. 아래 보시면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일 때를 지어주고 있어.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구분해줬었지. 형식 형태소 설명할 때 실질 형태소랑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요거 얘기했었던 거 떠올려야 돼. 선생님이 꽃채와 꽃 위를 구분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는 어떻게 발음돼? 우진아? 그렇게 발음되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는 무슨 현상만 일어나기 때문에? 연음 현상만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민준아? 디귿으로 바뀌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음되고 있었죠.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가 뭐였어? 처음에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연음 현상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하기로 했어. 연음 현상은 음운 변동 현상에 포함 안 돼, 얘들아? 안 된다고 기억해야 됐지, 얘들아? 음운 변동 현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되고, 우리 이때에 여기에 있는 꽃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형식적인 기능만 하는 형식 형태소이지만 위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서 앞말과 띄어 적기도 했었고 의미, 업을 가지잖아요. 실질 형태소라고 구분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기로 했었던 거 여기 아래에 그대로 적어놨어. 빈칸 채울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이어져 괄호에 뭐 들어가야 돼? 그럼 시우야? 연음되어 발음 나겠죠? 이어서 갑시다. 자음 동화 현상 넘어갈 거야. 괄호 1번 비음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동화된대. 교체 전에는 기역, 디귿, 비읍 받침이 뒤에 있는 니은, 미음 영향 받아서 어떻게 변할 거야, 민준아? 그치, 빈칸 채우는 거야.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할 거야. 유음화 현상은 그럼 우진아, 니은 플러스 리을 혹은 리을 플러스 니은, 리을의 위치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 관계없이 교체 후엔 어떻게 변할 거야, 시우야? 네, 리을, 리을로 변하겠죠. 유음화의 예외 현상 넘어갈 거야. 가의 경우 살펴봐봐. 리을이 다른 자음 뒤에서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 발음 난데 교체 전에는 기역, 디귿, 비읍 플러스 리을이었던 게 교체 후에 뭐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겠죠? 미음, 이응 플러스 리을의 경우에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뭐로 변할 거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럼 아래에 있는 담역 같은 경우에 발음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네, 역으로 발음돼야 정상이겠죠? 나 같은 경우에 어때? 유음화의 예외 현상. 한자어 뒤에 란, 량, 령, 론, 료, 레, 령 같은 경우
왔을 때 비음으로 발음된다고 표현하니까 의견난 발음 어떻게 돼야 돼? 의견난이라고 발음돼야 되겠죠? 발음해보시고 오른쪽으로 가볼 거야 얘들아. 모음 동화현상 넘어갈 거야. 모음 동화현상 우리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어?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빈칸 채워주면 되지? 그래서 그 현상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후설모음 아, 어, 오, 우가 뒤에 오는 전설모음 아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아이에, 어이에, 오, 이 또는 위로 발음되는 현상이겠지 얘들아. 전부 다 전설모음으로 바뀌면 돼. 순서대로 적어줄게 얘들아. 빈칸에 들어갈 거 얘들아. 전부 전설모음. 아이에, 어이에, 참외할 때 왜, 키위할 때 위였잖아 얘들아. 얘네들 다 전설모음에 있었잖아. 갑니다. 그래서 아래에 냄비, 멋쟁이, 소금쟁이, 서울내기, 풋내기 등 이 친구들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풋내기 등 일부만 표준어로 인정됩니다. 인정에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죠? D 넘어갑니다. 구개음화 현상. 자음과 모음 간의 동화 현상이라고 빈칸 채울 거야 얘들아. 빈칸 못 채운 부분은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나 지금 찍고 있다 그랬어 얘들아. 흐름만 따라와 정확하게. 디귿, 티읕이 뒤에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라고 해서 J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괄호에. J가 뭐라고 얘들아? 반모음 이라고. 그치?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 소 빈칸 채울 수 있지? 형식 형태 소 만났을 때 지읒,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이야. 아래에 구지와 같이 예시 드러났고 구개음화의 예외 현상 가 뭐라고 정리할 거야 우진아? 잔디가 잔디로 발음되는 건? 아니지.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치 얘들아? 빈칸 채울 수 있지? 한 형태소 내부. 나는 어때? 이랑 동그라미 하고 이때 이랑은 무슨 형태소야 민준아? 실질 형태소일 때, 그치? 아래에 나의 실질 형태소라고 빈칸 채워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랑이 실질 형태소일 때 순서대로 발음 어떻게 변해, 민준아? 처음에 티읕 받침이 디귿으로 변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무슨 현상? 교체 현상. 그 다음 디귿 받침과 함께 이에 없던 니은이 첨가되지? 니은 첨가 현상, 첨가 현상. 마지막 최종 현상은 무슨 현상이라고 판단할 거야? 비음화 교체 현상이라고 적어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된소리 대기 정리할 거야.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난데 1번 빈칸 채워봐. 받침 뭐야 얘들아? 기역, 디귿, 비읍. 빈칸 채울 수 있지 얘들아? 나랑 아까 이미 다 해봤어. 어간 받침이야 얘들아. 빈칸 니은 미음. 한자 어 받침이야 얘들아. 리을이었지? 관형사형 어미 뭐야 얘들아? 리을. 나랑 아까 다 적어본 거 그대로야 얘들아. 순서대로 발음해보시고 탈락현상 넘어갑니다. 자음 탈락현상 순서대로 정리할 거야. 음절, 말, 끝에, 가운데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야. 가보자. 앞자음이 탈락되고 빈칸 채워봐. 뒷자음이 발음되는 경우지.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앞자음이 발음되고 뒷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였었지 민준아. 그래서 순서대로 발음 읽어보면 닭에 있는 리을 기역 받침 중에서 앞자음 리을이 탈락하고 기역이라는 뒷자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덟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리을 비읍 중에서 비읍이 탈락하고 리을로 발음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규칙 그대로 확인하시고 아래에 있는 구개음화의 예외 현상만 좀 살펴볼게 얘들아. 자음 탈락 자음군 단순화의 구개음화의 예외라고 적혀 있는데 얘들아, 구개음화의 예외에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로 고쳐줄래 얘들아? 구개음화 찍찍 긋고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 현상이라고 고쳐줘. 우리 지금 자음군 단순화 보고 있잖아. 간다. 겹받침 리을 기역부터 리을 피읍까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했었잖아. 다만 형광펜 얘들아,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빈칸만 채우고 형광펜 하면 되지 리을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 말개의 리을 기역 받침 닭과 마찬가지인데 앞자음 탈락하고 뒷자음으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앞자음으로 발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읽고도 마찬가지인 거 보여 민준아? 규칙성, 예외현상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나 같은 경우엔 어때? 리을 비읍 받침은 리을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광펜, 다음의 경우에만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아래 형광펜 하면 되지 얘들아? 발비, 자음자 앞에 올 때 형광펜, 예시 기억해 주시고, 넓이, 넙으로 발음되는 경우 형광펜, 예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 5개 하고 예외현상 기억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지? 규칙은 너무 쉬웠어.
괄호 2번에 히읗 탈락 넘어갈 거야.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히읗이 니은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할 거야. 그래서 히읗 받침 나아 같은 경우에 표기는 히읗 받침 그대로 하지만 발음 어떻게 돼? 히읗이 탈락되어 발음되잖아, 얘들아. 발음과 표기 일치한다고 불일치한다고, 민준아? 불일치한다고. 그래서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 표 볼 거야. 1번 용언 어간 리을 뒤에 얘들아 이거 어떤 경우 얘기하는 거냐면 이 리을 탈락의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야. 디테일하게 정리해보는 거야. 첫 번째 경우는 너희들한테 활용 가능한 언어래. 용언의 어간 리을 뒤에 어미로서 니은, 시옷 빈칸 채워봐. 첫 번째 빈칸 니은, 시옷 또는 뭐뭐 오 또는 비읍, 니은, 그리고 마지막 빈칸 리을이 오는 경우에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 보면 놀 더하기 니의 경우에 논이라고 쓰고 논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얘들아 합성 또는 파생 어에서 빈칸이야. 합성 슬래시 파생 받침 리을일 때 니은, 디귿, 시옷, 지읒을 뒤에 초성 자음으로 만나고 있다면 활 더하기 살이잖아 얘들아. 화살이라고 쓰고 화살이라고 읽는 거죠. 순서대로 빈칸 채우시고 정리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쪽 넘어갈 거야 얘들아. 3쪽 달려보자. 모음 탈락의 경우에 동음 탈락 있다 그랬어 얘들아. 그러면 모음 빈칸 뭐라고 채워야 돼? 또는 로 끝나는 어간 플러스 모음 뒤에 뭐가 와? 뒤에 뭐가 오고 있었어? 또는 뭐도 올 수 있어? 어가 오겠지? 그래서 또는 어가 오는 경우에 또는 여기 밑에 쌍시옷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스로 시작하는 어미 만날 때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니까 동음 탈락이었지. 가에 있는 아와 아서에 있는 아가 만날 때에 둘 중 하나 탈락하니까 가서가 되는 거였잖아 얘들아. 기억나니? 우진아. 이어서 탈락 넘어갔더니 용언의 어간 말 모음 뭐였어 얘들아? 였잖아요. 가 뒤에 모음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 만날 때 그래서 잠그 뒤에 아가 왔었잖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 만날 때 그 앞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끄다 기본형일 때 끄에 있는 가 탈락하고 꺼가 되는 거 기억나지 얘들아? 그거 정리되셨으면 축약현상 넘어갑니다. 축약현상에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있다 그랬어. 비읍, 디귿, 기역, 지읒이 뭐 만나고 있었어? 히읗 만나고 있을 때 뭐로 발음돼? 프, 트, 크, 츠 빈칸 채우면 되지. 모음 축약은 어떤 경우였어 얘들아?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 되고 있었지. 빈칸 이중모음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첨가현상 순서대로 살펴볼 거야. A의 니은 첨가. 첫 번째 조건 채울 수 있어야 돼 우진아. 합성 및 파생어에서 잘했어. 괄호 2번 우진아. 앞말이? 기억 아니야. 니은 조건 중에 있었잖아. 뭐로 끝나야 돼? 자음으로 끝나야 되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세 번째. 뒷말이 모음? 아니지.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얘 뭐라고 적어도 돼? 이 또는 반모음 이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지? 같은 의미. 그래서 반모음 첨가 현상으로 넘어가 보시면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 소 플러스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 소일 때 피어가 피여로 발음될 때 이때 여의 동그라미하고 뭐라고 분석해야 된다고? 반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 그치? 아니 제이 말고 반모음 이 플러스 그건 제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그 뒤에 단모음 어가 결합하는 경우라고 분석해야 된다고. 내가 아까 이거 방금 적어줬잖아 얘들아. 그치? 반모음 이 플러스 어가 되는 거라고 정리해줬잖아. 이 반모음 이를 제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같은 거야 얘들아. 그치? 요렇게 정리했었어. 같이 갑시다.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사이에서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정리했었던 음운 변동 교체 현상 중에 된 소리랑은 구분해줘야 돼. 얘는 학교에서 따로 다뤄줄 때만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에 별 5개 하고 따라오면 된 소리 같은 경우에 초 더하기 불일 때 얘들아 촛불이라고 읽자. 발음 어떻게 돼 얘들아? 받침 살려 발음하면 요렇게 발음되겠지? 받침 살려서 발음 안 하면 요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논 더하기 둑일 때 얘들아 발음 어떻게 되겠어? 논 뚝으로 발음되겠지?
그리고 이어서 이 더하기 몸일 때의 발음 잇몸이라고 쓰고 발음 어떻게 돼? 잇몸이라고 발음되겠죠? 그리고 코 더하기 날이야. 콧날이라고 쓰고 우리 뭐라고 발음해? 콧날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야. 그리고 집안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돼 얘들아? 집안일이라고 연음까지 반영해서 니은 니은이 더해지고 있는 발음 보이니?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얘들아? 나뭇잎이라고 해서 니은 소리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사이스토리 현상이라는 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조건 기억해줘야 돼 얘들아. 전부 다 지금 읽어보니까 얘들아 합성어 조합인 거 보여? 그러면서 어근하고 만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서 그 사이에 시옷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인 거 보여 얘들아?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그래서 된소리로 발음이 되거나 요 친구들처럼 혹은 니은이 더해져서 잇몸처럼 니은이 더해져서 발음이 나거나 콧날도 마찬가지지 니은이 더해져서 발음 나거나 아니면 집안일에도 어차피 니은 없었잖아. 일에도 니은 없었잖아. 니은이 두 개가 더해져서 발음 나거나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서 아래에 형광펜 표시할 거야. 이렇게 발음되는 친구들 중에서 형광펜 합성어의 두 어근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일 때 그러면 얘들아 하나 이상 고유어라는 건 밑줄 긋고 어떤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야 얘들아? 고유어 한자어의 조합이거나 한자어 고유어의 조합이거나 또는 고유어의 조합일 때 사이에 시옷을 표기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사이시옷이라고 표기한다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사이시옷 표기되는 경우 동그라미 해볼래? 위에 예시에 초 더하기 불일 때 촛불 동그라미 해보면 되지? 촛에 있는 시옷 동그라미하고 사이시옷이잖아 그게. 근데 논뚝에는 얘들아 논에 니은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시옷 들어갈 자리 없지? 예서야 힘내. 이 더하기 몸일 때 이 아래에 뭐 있어 예서야? 시옷 있잖아. 잇몸이야 잇몸. 시옷 있지 예서야. 시옷 동그라미하고 그게 뭐라는 거야? 사이시옷이라는 거야 예서야. 정신 다른 데에 가 있지 말고 힘내봐. 예서야 그럼 이어서 사이시옷 들어가 있는 거 또 찾아줄래? 코 더하기 날일 때 코 아래에 시옷 동그라미하고 판단할 수 있지? 나무 더하기 잎일 때 예서야. 나무 아래에 시옷 보이지 예서야. 그거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걸 뭐라 그래? 사이시옷이라고 해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따로 살펴본 거고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요 친구들은 전부 뭐야 얘들아? 사이소리 현상이야. 사이소리 현상은 무슨 현상? 발음에 관련된 현상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니 얘들아? 사이소리 현상은 발음에 있어서 된소리가 나거나 니은이 첨가되어 발음되거나 니은이 첨가되어 발음나는 현상.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표기에 관여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의 조합일 때에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서 사이에 시옷을 더해서 표기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니? 현승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OX 문제로 넘어가실 텐데 요거 다음 시간까지 자음 체계표, 단모음 체계표와 마찬가지로 빈칸 전부 다 채워 오셔야 됩니다. OX까지 전부 다 판단해 오실 겁니다. 다음 시간 과제니까 꼭 반드시 별 5개 해서 정리해서 필기노트에다가도 다음 시간 과제라고 꼭 반드시 적어두시고 이 프린트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얘들아. 빈칸 순서대로 채울 수 있어야 돼.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현대 시 좀 살펴보고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얘들아. 고생했어.